자, 원조 친명 그리고 7인회의 멤버죠. 김영진 의원의 저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리고 그림자 비서관이라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금 국감에 나올지 말지 이걸로 어제 국회 운영위가 상당히 시끌시끌했는데요. 김영진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럼 예? 공당이에요? 김현지를 불러내라는데 조용해 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30년 동안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옥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원조 친명 의원까지 지금 출석하는 게 도리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출석 막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늘 그래왔듯이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대통령실의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으면은 이러한 논란이 안 됐을 텐데 마치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것이 공당이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로 저렇게 그 애써 막고 과잉 그 보호를 하듯이 저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아, 김현지라는 사람이 만사 현통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의 실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답하면 되지 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대답해야 되느냐. 듣기에 따라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럼 비서실장보다 위에 있다라는 소린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국감에 나왔어야 된다라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욕설을 듣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은 김영진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증인 채택 표결로 강행하지 않고 양당 간사가 더 협의하라고 시간을 벌어둔 상태긴 해요. 국민의힘은 반드시 출석시켜서 따져 물을 것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아주 그 밀접하게 보좌를 하면서 사실 인사부터 재정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했던 실세 중에 실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총무비서관에 임명을 했죠. 당연히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는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때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못하겠다 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못 대면서 질문할 게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지금 궁색한 이야기만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실세길래 이렇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국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이제 정말 더 불러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어제 운영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김영진 의원도 총무비서관은 당연지 국감 대상이다. 그냥 국회가 채택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러냐?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신복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애처롭다. 정진상과 김용을 넘어서는 최측근의 위세에
김현지의 위세에 눌려서 이제는 국감의 의무, 국회의 의무마저 버리는 거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국민의힘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랬다고 이 정부가 그럴 거라고 저렇게 추정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김현지에게 우리가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총무비서관수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김영진 의원의 지적처럼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 다만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십시오.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지금까지 국정수행 한 100일여밖에 안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꼭 물어야 될 게 있어서 그러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위세, 실세, 절대존엄, 만사, 현통.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 정쟁적 주장들로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번 법사위를 보십시오. 이게 합리적으로 국정을 감사하고 물을 것 묻고 따지기 위해서 지금 저런 증인 채택을 하고 압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법사위도 보면 입법 청문회를 하면 맞득지 않더라도 부른 증인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묻고 답하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해 가지 않습니다. 예. 피켓을 걸고 여당을 비판하고 의사진행 발언만 요구하고 그러면서 안 하면 퇴정당하고 퇴장하고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고 법사위 정상적인 진행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운영위도 그렇게 진행할 목적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지도부에서는 그럴 목적으로 채택하는 증인이라면 이번에 안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관련해서 뭐 일단 간사단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원칙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도 이렇게 김현지를 딱 찍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까지 전부 끌어내서 운영의 공방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하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